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차피 명심은 추미애라는 예상을 깨고 대이변이 일어났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선 결과가 22대 국회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번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최악은 피했고 민주당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무리한 교통 정리가 부른 교통사고다. 친명의 숫자가 반 이상 넘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표도 다 못 얻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당이 이재명 당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의사표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녹화일이 아니라 경선날 긴급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두고 대이변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석간 신문에 보셨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석간신문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감 시간 때문에. 저도 옛날 기자였는데 예. 안타깝더라고요. 와. 솔직히 우리 강적들도 우원식 의원의 승리 예상 못 하셨잖아요. 이게 그 국회의장 경선 다가오면서 두 분이 그만뒀잖아요. 근데 그때 뭐 이름들도 잘 만들어내는데 미애로 합의가라는 그 얘기가 막 돌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건 다 끝난 선거다 이런 얘기가 다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는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뽑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번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선이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누구나 다 이재명 대표의 명심을 입고 추미애 당선인이 된다고 예상을 했죠. 근데 비슷하게 맞춘 분이 한 분 있어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뚜껑 열어봐야 한다. 우원식 의원 쪽에서는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 그렇게 보대요. 이제 얼만큼 그 소위 초선 의원들이나 소위 명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작동을 하느냐, 뭐 꼭 그렇지만 않으면은 그 해볼만 하다고 보는 모양인데. 초선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된다라고 비슷하게 맞추긴 했어요. 그분은 이제 초선들의 반란이 만만치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보다는 사실은 그 친문계의 반발들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민주당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그동안 기다려왔던 이거 이 당 이재명 당 아니다. 이런 게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들이 일제히 자기들의 뜻을 갖다가 그동안 눌려있던 것을 갖다 표출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초선들의 뜻인지 오히려 좀 다선 의원들의 뜻인지 저는 일단 그 친문들이 이 당이 이재명 당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의사표시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가 있는 게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의장 후보가 4명이다가 2명이 됐지 않습니까? 넷 중에 추미애 의원이 아닌 다른 셋 중에 한 명에게 힘을 실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한 우려 플러스 추미애라는 그 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저도 조금 물어봤는데 예컨대 이 당에서 보좌관도 하고 뭐 청와대 행정관도 하고 그렇게 된 초선들이 있고 예.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친명 신인 초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쭉 주류의 이런 흐름으로 갔다면은 말이 초선이지 거의 뭐 20년씩 그렇죠. 뭐 여의도하고 청와대 왔다 갔다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선 삼선들하고 뜻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21년 대선 경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미애 후보 쪽에는 전 현직 의원들이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고 당 생활은 그보다 더 훨씬 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전 현직 의원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의원 생활을 했고 당 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을 찍어라라고 해도 여기에 초선들은 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선 이상들은 거기에 저항을 했을 거예요. 당 대표가 나선 게 문제잖아요. 그 선거에 당 대표가 왜 나서고, 그다음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그 보이는 손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회의장은 그 당직이 아니에요. 민주당 내의 당직이 아니라 국가기관 시스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걸 뽑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고, 그 반발은 안팎에서 다 있었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의장 경선에서 두 번째 놀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이 가장 놀라는 거고,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는 집권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인데 정의아 의장하고 그 지금 항우여 비대위원장 표 차이가 나도 너무 났어요. 그때 정의아 의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표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표는 항우여 의원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반감을 살 뿐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 당의 반감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도 저는 보면은 이 당이 이재명 당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표들도 전 있어 보입니다.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그 개표 결과는 뭐냐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호불호가 가른 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1대 국회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그 국회의원이 19명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 22대 총선에서는 2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비명이나 반명은 아니에요.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친명으로 돌아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추미애 당선인이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법무장관 하면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불편했잖아요.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그 결론이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이 그만두라,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분들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분이 사실은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 이분을 갖다 국회의장 시켜주면 사실 국힘이 좋아하거든요. 추미애 이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책골의 명수거든요. 당장 생각나는 자책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결국 누구를 잡았습니까? 김경수라는 자기들 내부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날린 분이 또 이분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그 검찰총장 잡겠다 그러다가 그분을 결국 대통령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잠깐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국회의장 돼가지고 또 결국은 그렇게 또 강경 드라이브를 펴다가 사실은 그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분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분은 아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화면을 앞으로 조금 돌려보면요. 그러니까 총선 들어갈 당시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금 출마를 좀 자제해달라는 뜻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야 이게 조국, 추미애 두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2등 공신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나 주류가 얘기한 거는 조국, 추미애가 아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이고 그때 임명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데 그때 쫓아와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임종석 전 실장 이분들이 공신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 책임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거지 이재명 후보 때문은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친문들이 굉장히 부글부글했지만 그때 공천 때라 뭐 얘기를 못했다고 좀 봅니다. 네. 자 근데 만일에 여기서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딱 만드는 순간 그게 거의 그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정권 교체의 책임이나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이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게 두루두루 저는 뭐 작동하지 않았을까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 뭐 찐친명, 친명, 범친명, 비명 이렇게 했을 때 친명의 숫자가 반 이상 넘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표도 다 못 얻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친명의 일부 의원들조차도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 가지고 좋지 않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네. 굿캅 배드캅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만약에 국회의장이 어떤 무리를 빚고 사고를 쳤을 때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이유들이 다 종합된 결과가 사실 이거죠. 하여간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은 과욕이 빚은 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빚은 사고입니다.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는 보이는 손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였냐면 이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인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그 두 분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름을 밝히기가 좀 곤란한데 이번 국회의장 경선에 나섰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두 분들이 그 뒤에서 물밑에서 조율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셨었어요. 전 정성호 의원이 원래 우리 강적들 자주 출연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라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거의 매일 통화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투표하는 날까지 했는데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되게 좌절감 같은 걸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각별한 관계잖아요. 사법연수원 동기 나이는 많지만 그때부터 형님 동생 하면서 사실 형님처럼 이재명 대표를 연수원 시절부터 네. 돌봐준 관계잖아요.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친명 좌장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면 정성호 의원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자기는 처음부터 꼭 국회의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는 거는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각 후보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정성호 의원 만나서는 형님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퇴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거 출마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당일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대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2번씩이나 전화했는데 본인이 안 받았대요. 그러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전화를 통화해서 알겠다, 사퇴하다 통보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추미애 당선이 됐으면 되는데 안 됐잖아요.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죠. 그래서 투표 결과 나온 다음에도 통화를 했는데 기분이 어떠냐니까 그냥 어처구니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요. 유력한 대권 주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 두 분이 대화를 하면 형님이 후반기 의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다 이렇게 하면 양보를 하죠. 아니요, 그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인하고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거 더 민주혁신회의라는 데서 압박을 해갖고 단일화 때 어떻게 되냐면 전반기는 추미애가 하고 후반기는 조정식이 한다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알만한 분은 다 알아요. 정성호 의원은 더 하나지. 네, 합의가 돼 있다. 그런데 우원식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휴지 조각 된 거죠. 그렇죠. 정성호 의원이 우원식 후보를 도왔다는 설도 돌던데요. 저는 그 대놓고 도와주진 않았겠지만 네. 정성호 의원이 분명히 추미애 의원 당선자가 국회의장 되는 거는 꺼려한 건 사실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분들은 분명히 우원식을 찍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내 분위기가 그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거나 두 번째는 정성호 본인이 봤을 때 2년 뒤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럼요. 그 정치적인 그 미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이 좀 더 클 거라고 좀 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